사람들은 대개 너무 익숙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늘 보고, 늘 만지고, 늘 먹다 보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왜 예전 어른들이 그것을 꾸준히 먹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나이 드신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오히려 가장 흔한 음식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답이 숨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그저 볶음에 넣는 재료쯤으로 생각하셨고, 어떤 분은 특유의 매운 향 때문에 일부러 멀리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없어도 되는 곁재료라고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식재료가 혈관 건강을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가볍게 느끼게 하며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식습관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채널을 팔로우해 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1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음식을 차분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흔한 음식이 이런 역할까지 했단 말인가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한 명의 의사로서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혈압 때문에 오신 분,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는 분,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졌다고 하소연하는 분, 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쉽게 지친다고 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약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반복하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은 유행하는 특별한 음식보다도 오히려 아주 소박하고 오래된 식재료를 꾸준히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인류의 오랜 식생활 속에 함께해온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양파를 단지 맛을 내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양파는 음식의 향을 깊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하고 입맛을 돋우며 다른 재료의 풍미까지 끌어올리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에 들어가도 좋고 볶음에 들어가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존재감이 살아있습니다. 매운 듯 하면서도 달고 자극적인 듯 하면서도 익히면 부드러워지는 성질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주목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양파가 어떤 자리로 남아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양파로 잘 알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고 땅의 조건이 좋아 양파가 아주 잘 자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수확철이 되면 들판의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흙에서 갓 나온 양파들이 줄지어 놓이고 햇빛 아래 말려지는 장면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됩니다. 그렇게 자란 양파는 크고 단단하며 속이 알차고 단맛이 또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땅과 바람이 양파의 맛을 키워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그 지역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그분들이 양파를 특별한 건강식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들께 양파는 그냥 늘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양파를 날로 곁들여 드셨고, 어떤 분은 소고기와 함께 볶아 드셨으며, 어떤 분은 양파김치를 담가 드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장아찌처럼 만들어 두고 조금씩 꺼내 드셨고, 어떤 분은 양파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살려 음식 맛을 냈습니다. 누구도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먹어왔고, 그렇게 먹으면 속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배가 편하다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더부룩해도 넘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가 불편한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변비가 반복되면 몸이 둔해지고 입맛이 떨어지면 기운이 빠지고 속이 늘 답답하면 잠도 깊이 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파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주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식탁 위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몸의 편안함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더 주의 깊게 만들었던 것은 그 지역의 장수 어르신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양파를 아주 자주 드셨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 먹는 수준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생활처럼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양파김치를 즐겨 드셨고 어떤 분들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파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양파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장점이 숨어 있는 것일까? 단순히 맛이 좋아서 먹기 편해서가 아니라 나이든 몸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고 실제 식습관과 함께 비교해 볼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양파는 단순히 향을 더하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편하게 하고 식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혈관 건강과도 깊은 관련을 보이는 식재료였습니다. 혈압이 오르내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신경 쓰이고 손발이 차고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에게 양파가 왜 자주 이야기되는지 조금씩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부터 평범한 양파를 다시 봐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혈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지나가는 길이 예전 같지 않고 혈관벽이 점점 탄력을 잃고 기름진 찌꺼기 같은 것이 들러붙기 시작하면 몸은 여러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혈압이 쉽게 오르내리기도 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손발이 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예전보다 빨리 차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넘겨버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과 혈관 상태가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 중 하나는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늘어나고 산화 스트레스가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혈관 안쪽 환경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피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더 심해지면 혈전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결국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뇌로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면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혈관 관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식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생활의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양파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양파에는 혈관 건강을 돕는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퀘르세틴입니다. 이 성분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세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관을 자극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거칠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환경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작용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맛을 만드는 황화합물도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향 때문에 양파를 피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 성분들이 혈류 환경을 부드럽게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에 칼륨도 들어 있어
나트륨 배출과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양파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짜게 드시고 채소 섭취가 부족하고 혈압과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양파가 반복해서 좋은 식재료로 거론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파 추출물이 심혈관계 손상과 관련된 지표에 긍정적인 방향을 보였다는 연구들도 소개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꼭 비싸고 드문 것이 아니라 자주 먹을 수 있고 오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파는 바로 그런 조건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다양하고 다른 재료와도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혈관 건강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것이 바로 기름때 낀 좁은 관입니다. 깨끗한 관에는 물이 부드럽게 지나가지만 안쪽에 찌꺼기가 붙고 길이 좁아지면 흐름이 둔해집니다. 혈관도 비슷합니다. 혈중 지방이 많아지고 산화된 물질이 혈관 벽을 자극하고 염증이 반복되면 안쪽 환경이 점점 나빠집니다. 이때 양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식물성 화합물은 그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가 너무 끈적하고 무겁게 흐르는 상태를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양파는 몸의 흐름을 돕는 음식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제대로 고르는 법을 알고 먹으면 더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양파를 고를 때 저는 가능하면 둥글고 단단하며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을 권합니다. 손에 들었을 때 속이 꽉 찬 느낌이 있어야 하고 겉이 너무 물러 있거나 눌린 흔적이 많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잘 말려진 양파는 바깥 껍질이 어느 정도 마르고 윤기가 돌며 붉은 기가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바깥 껍질 색이 또렷한 양파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그 바깥 부분에 유익한 성분이 더 풍부하게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사용할 때 겉껍질을 너무 깊게 벗겨버립니다. 깔끔해 보여서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까운 부분까지 함께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파의 바깥쪽, 특히 색이 진한 껍질과 그 바로 안쪽 층에는 퀘르세틴 같은 성분이 안쪽보다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한 뒤부터 양파를 볼 때마다 우리가 몸에 좋은 부분을 가장 먼저 버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속만 쓰고 겉은 모두 버리지만 알고 보면 바깥쪽이야말로 양파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파가 우리 식생활 속에 깊이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낯선 재료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한국의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국, 찌개, 볶음, 무침, 장아찌, 김치까지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맛을 살리는 힘이 뛰어나고 다른 재료와도 잘 어울리며 오랜 시간 먹어도 쉽게 질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자주 먹지 못하면 의미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파는 맛과 실용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혈관에 좋고 속을 편하게 하고 바깥 부분까지 귀하게 쓸 수 있는 양파가 그렇다면 체중과 몸의 무거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붙고 특히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양파는 바로 그 부분에서도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식재료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많이 먹어도 금방 움직이면 다시 가벼워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식사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배 주변이 쉽게 두터워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가 붓거나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복부 쪽으로 살이 모이기 시작하면 단순히 체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혈당, 혈압, 지질 대사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강조합니다. 체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한 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몸 안쪽에서 어떤 대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양파는 또 한 번 흥미로운 식재료가 됩니다. 실제로 양파를 꾸준히 식생활에 활용하는 분들 중에는 몸이 전보다 덜 무겁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고 과식을 덜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양파만 먹는다고 저절로 살이 빠진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하지만 양파가 가진 성질을 하나씩 보면 왜 체중 관리나 복부 부담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그 중에는 팩틴처럼 음식이 위와 장을 지나가는 속도에 영향을 주어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고 나서 허기가 너무 빨리 다시 몰려오지 않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 후 만족감이 짧아지면 간식이 잦아지고 단맛이나 짠맛에 더 손이 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열량을 섭취하게 되고 결국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양파처럼 열량이 아주 높지 않으면서도 음식의 맛을 충분히 살려주는 재료는 식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꽤 유용합니다. 같은 반찬이라도 양파가 들어가면 단맛과 풍미가 자연스럽게 살아나기 때문에 설탕이나 지나친 양념에 덜 기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오랜 시간 쌓이면 몸에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중 관리를 위해 특별한 음식만 찾아다니지만 저는 오히려 매일 먹는 식탁 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쪽이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양파는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아침에 조금, 점심에 조금, 저녁에 조금씩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으로 곁들여도 되고, 익혀도 되고, 국물에 넣어도 되고, 무쳐도 됩니다. 그리고 익히는 과정에서 단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입맛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도 비교적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일상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양파를 활용해 몸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여러 방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과 저녁 식사에 양파를 챙겨 드시고 어떤 분은 물처럼 우린 양파를 생활 속에 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극적인 간식이 당길 때 양파가 들어간 반찬으로 식사의 만족감을 높여 과한 섭취를 줄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화려하지 않지만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몸은 잠깐의 극단적인 노력보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의 속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더 주목해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양파 껍질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가정에서 오래 살림해온 어르신들을 만나면 정말 배울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양파를 거의 모든 요리에 사용하십니다. 조림에도 넣고, 무침에도 넣고, 국에도 넣고, 고기 요리에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 깊은 것은 양파를 쓰고 남은 부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껍질을 당연하다는 듯 버리지만 어떤 어르신들은 그것을 깨끗이 말려 두었다가 차처럼 끓여 드십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생활 방식은 단순한 절약 습관을 넘어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양파의 바깥 껍질에는 안쪽보다
더 많은 퀘르세틴과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늘 버리던 그 부분에 오히려 양파의 핵심 가치가 더 진하게 모여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그 차이가 꽤 크다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양파 속만 사용하는 프리브치관에 익숙한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깔끔하게 손질한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어쩌면 가장 아까운 부분을 먼저 덜어내는 일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혈압이 늘 신경 쓰이는 분이셨는데 오래전 누군가에게 양파 껍질을 말려 차처럼 마시는 법을 듣고 난 뒤 그 습관을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혈압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신 뒤로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고 생활 관리도 더 꾸준히 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건강을 챙긴다는 안정감도 생겼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와 처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반복 가능한 지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파에는 분명한 약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생양파의 강한 향과 매운맛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입안이 화끈거리고 냄새가 남고 속이 예민한 분들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공복에는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파를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무리 없이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양파는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손질하고 무엇과 함께 먹고 어떤 형태로 식탁에 올리느냐에 따라 부담은 줄고 장점은 훨씬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음식 연구를 오래 해온 분들을 보면 양파의 강한 성질을 누그러뜨리면서도 그 장점을 잘 살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떤 것은 김치처럼 숙성시켜 먹고, 어떤 것은 새콤하게 무쳐 먹고, 어떤 것은 다른 식재료와 조화롭게 곁들여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가 가진 알싸함은 줄어들고 몸을 돕는 성질은 일상 속에서 훨씬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양파를 그저 좋은 식재료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 어르신들의 몸에 더 잘 맞고 더 맛있고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몸에 좋다고만 말하면 실제 생활에서는 오래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입에 맞지 않거나 먹는 방법이 번거로우면 결국 식탁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르신들께 좋은 음식일수록 내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참고 먹는 음식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맛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몸을 바꾸게 됩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향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만 방식이 달라지면 오히려 가장 자주 손이 가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지역의 음식 문화를 연구해온 분들은 양파를 단순히 썰어 넣는 채소가 아니라 계절과 몸 상태에 맞게 다양하게 바꿔 먹는 식재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파 물김치입니다. 이 음식은 양파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극은 부드럽게 낮추고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양파로 김치를 담근다는 말을 낯설어하지만 한번 제대로 맛을 보면 왜 이 음식이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는지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양파 물김치를 만들 때는 양파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단맛과 시원한 맛을 더하기 위해 배를 넣고 물을 함께 갈아 국물의 깊이를 만듭니다. 여기에 마늘과 생강을 더하면 향이 살아나고 몸을 덮여주는 성질도 함께 보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에서는 느릅나무 달인 물을 더해
맛과 성질을 한층 깊게 하기도 합니다. 양파는 너무 얇지 않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두께로 썰어야 씹는 맛이 살아있고 쉽게 무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근 뒤 잠시 바깥에 두어 맛이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 차갑게 보관하면 더 개운하고 편안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양파 물김치를 특히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여름철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찬 음식과 시원한 음료를 자주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과 위가 예전 같지 않아 쉽게 배가 차가워지고 복통이나 설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은 더워도 속은 차가워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파는 성질상 몸을 덮여주는 쪽으로 이야기되는 채소이고 마늘과 생강 역시 몸속 냉기를 줄이는데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먹으면서도 속까지 차갑게 꺼뜨리지 않도록 돕는 방식으로 양파 물김치가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것입니다. 더운 계절에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차가운 성질의 음식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음식이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양파와 마늘, 생강, 그리고 함께 쓰이는 재료들은 몸 안에 불필요한 자극과 염증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자주 이야기됩니다. 물론 음식 하나로 모든 염증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 식사를 편안하게 만들고 소화가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자극적이지 않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건강은 늘 복잡한 이론보다 실제로 먹을 수 있고 계속 먹을 수 있는 방식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활용법은 양파를 샐러드처럼 무쳐서 다른 재료와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특산물인 낙지와 함께 먹는 조합은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이야기하는 예입니다. 낙지는 영양이 풍부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찬 성질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거나 장이 민감한 분들은 많이 먹었을 때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파를 곁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파는 따뜻한 성질의 채소로 자주 설명되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은 몸에 좋다는 음식도 내 체질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식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서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며 조화롭게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낙지의 풍부한 영양과 양파의 따뜻한 성질이 함께 만나면 맛뿐 아니라 먹고 난 뒤의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몸으로 익혀온 식사의 지혜입니다. 좋은 음식 하나를 찾는 것보다 서로 어울리는 음식끼리 짝을 맞추는 안목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양파 초무침이나 샐러드처럼 먹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콤한 맛이 더해지면 입맛이 살아나고 익히지 않았을 때의 알싸한 맛도 한결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분들에게는 이런 산뜻한 방식이 식사를 다시 즐겁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만큼 중요한 것이 식사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먹는 시간이 즐겁지 않으면 자꾸 양이 줄고 그러다 보면 기운도 함께 떨어집니다. 양파는 이런 점에서 단지 건강 기능만 가진 음식이 아니라 식사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양파 껍질차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겉껍질은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깨끗하게 말린 양파 껍질을 우려 마시는 방식은 양파를 더 깊게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다만 이때는 위생이 중요하고 겉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피해야 하며 너무 과하게 진하게 마시는 것보다 부담 없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파를 버릴 것 없이 잘 살려 쓰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부분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의 변화는 건강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바꾸게 됩니다. 결국
양파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몸을 지키는 힘은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비싼 음식, 드문 재료, 복잡한 방법만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식탁 위에 있었고 너무 흔해서 가치조차 잊고 있었던 음식 속에 중요한 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파는 혈압 관리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신경 쓰이는 분들에게, 혈관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배가 차고 소화가 약해진 분들에게, 몸이 무겁고 식사가 답답해진 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속이 예민한 분은 너무 자극적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현재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전체 식단과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양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층적인 장점을 가진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혈관을 돕고 식사를 풍성하게 만들고 다른 음식과의 균형까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식탁에 올릴 때 조금씩 드러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늘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은 완벽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이 지켜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양파는 바로 그런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결국 그 한 가지로 모입니다. 너무 흔해서 가볍게 보지 말고 몸에 맞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꾸준히 드셔보시라는 것입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혈관을 지키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몸의 균형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런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십시오. 익숙한 음식을 다시 보는 눈이 생기면 건강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